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관광객이 줄어 고민이 깊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담뱃불이 어떻게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수도 지난달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오피스텔도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선 여전히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동해안을 휩쓸고 간 산불은 꺼졌지만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피해 지역들은 관광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피해를 비껴갔지만 벌써부터 입장객이 크게 줄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 묵호등대 인근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지난해 개장해 7개월 만에 유료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간 관광 명소인데 발길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동해시 산불 소식에 단체 관광 예약 등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산불 난 거는 좀 이제 그때서부터 마음이 좀 아프고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관광지를 둘러다 보니까 관광지는 좀 아기자기하고 조화가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동해시는 산불로 관광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입장객은 산불 전 주말 2,000명이 넘었지만 산불 이후 4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동해시는 묵호등대 농골담길이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관광지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코레일 등과 함께 소규모 여행 트렌드에 맞춘 관광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묵호등대 일대는 물론 폐광지를 세단장한 무릉변류천지나 산불 피해를 복원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등을 아우른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새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 같이 연계해서 만들면 오히려 더 좋겠다. 근데 또 코레일하고 만들면 또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삼척시도 산불로 산림 피해를 크게 입었지만 관광지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한때 덕풍계곡까지 산불이 위협했지만 주민들까지 불길에 맞서 수려한 풍광을 지켜냈습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비중이 큰 동해안 특성상 여행도 자원봉사나 성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광지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이런 봄날에 동해시를 많이 찾아주는 것이 동해시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산불 피해가 관광 위축,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행락철 관광 홍보, 마케팅에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은 담뱃불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담뱃불이 이처럼 큰 불로 번지는 건 쌓인 낙엽 안에서 속불로 타다 보니 빨리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탓도 있는데요. 이 담뱃불이 어떻게 화재로 바뀌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산 전체의 불길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단 5분.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입니다. 꺼져가는 담뱃불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키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낙엽 위에 담뱃불이 떨어지면 바람에 날아온 낙엽이 덮이면서 아래쪽에 열이 축적됩니다. 낙엽 더미의 온도는 100도에서 시작해 금세 350도를 넘나들지만 이때까지도 불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초속 5m의 바람을 가정했을 때 빠르면 6분, 바람이 없어도 20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쌓여있는 낙엽이 아랫부분까지 타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검게 타들어가는데 이윽고 불꽃이 올라오게 됩니다. 퇴적물이 많을수록 아래로 타들어가면서 불이 커지지만 겉에서는 보이지 않아 불꽃을 발견한 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을 발로 밟아 끄더라도 낙엽 아래에 잔불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불은 언제든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연기라 하더라도 그 밑에는 이미 시커멓게 많이 타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시고 종이뭉치, 박스와 같이 가연성 물질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꺼진 담뱃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대출 상환 유예와 같은 특별 금융 지원이 시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와 경북 지역 취약계층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와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의 상환 기간이 각각 2년과 6개월씩 연장됩니다. 또 신규 미소금융 이용자는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금리와 1,000만 원 상향된 한도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동해안 산불 발생 기간 피해 주민들에게 부과한 교통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10,0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원주 2,528명, 춘천 2,363명, 강릉 1,494명, 동해 491명, 속초 488명, 태백 241명, 삼척 292명 등 모두 1,160명이 확진됐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 7,875명입니다. 이달 들어 도내 사망자 수는 131명으로 지난달 48명보다 크게 늘었고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주간 확진자 대비 중증화율은 0.09%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방송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지역방송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지역사회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고 사업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수행 결과를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집합상가는 관리단을 구성해서 공동 현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적고 소유자들이 서로 알 방법도 없어 대부분 관리단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KT 인터넷과 TV만 써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KT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인터넷 계약 시 세대당 20만 원가량 나왔을 고객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용 재산인 지하 주차장도 소유자들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무단 임대했지만 임대 수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판관비도 그렇고 위탁 수수료도 그렇고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좀 높다. 그런 얘기를 임차인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다고 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가 선정한 업체인데 분양 계약서에 3년간 해당 업체에 맡긴다고 처음부터 명시해놨고 입주 시점에 작성한 관리 동의서에도 2년마다 자동 갱신된다고 이미 써놨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격인 오피스텔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업체를 감시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관리단 구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세입자는 관리단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 자격이 있는 소유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 연락처를 갖고 있는 분양사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연락처를 좀 받아달라. 응? 그래야지 이제 연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우편함에 꽂으면은 다 수거해가고 없애버리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연락이 되더라도 관리비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관심과 참여도도 떨어집니다. 작년 2월부터 오피스텔 관리인을 선임하면 자치단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원주시의 경우 선임 신고는 고작 한 건에 불과합니다.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됐지만 아직은 열람할 수 없어 관리업체를 감시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몇몇 소유자들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유자들 스스로 모이기 힘든 오피스텔의 경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전국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도내 가격은 일주일 새 7.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강원도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 기준 리터당 1,978원으로 일주일 전인 1,838원에 비해 7.6% 올랐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개최 기대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 영향과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여파로 향후 가격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농지법 위반 사례 1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농막 등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원상 회복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명령을 통보받은 농지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5월 말까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도내 가맹점이 70곳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부정 유통 행위 70건이 적발돼 68건은 계도 조치됐고 2곳은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 후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도내 18개 시군은 이달 말까지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상품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강릉에 모여 훈련에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9일 동안 강릉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을 소집해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 강원FC에선 골키퍼 이광현 선수가 포함됐으며 대표팀은 훈련 기간 동안 강원FC와 2차례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일명 샛들마을 사업 공모에서 삼척시의 흥전사리 삭도마을이 선정됐습니다.